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토의할 사람이 강사 김태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총 100만 년에 약 5,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소위 지도자로서 세 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양반이 우리 단군 왕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려 때 문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조 때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크게 나눠가지고 제일 먼저 국방에 대한 그 치적을 이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언어인 글자인 바로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장영실이라는 그 관노비를 아주 특채시켜가지고 많은 과학 정책을 실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일 밑바닥인 그런 노비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와가지고 노동법에도 지금 그렇게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은 그런 노동법을 아주 개혁을 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강의를 네 가지 단위로 해서 잘라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세종대왕을 하기 전에는 조선이 1398년도에 태조 이성계가 왕씨 정권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도전에 의해서 정도전에 의해서 나라를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이 이성계는 원래 부인이 2분이 있었고, 또한 나머지 처첩이 6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요 태조 이성계를 보면은 신의왕 밑에는 자그만치 다섯 사람의 6사람의 대군과 2사람의 공주가 있었는데, 원래는 정부인한테서 나오는 사람은 전부 대군이고, 나머지 비빈이나 숙이나 그다음에 희빈 같은 이런 사람한테 나온 것은 전부 남자는 군이고 여자는 옹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세조까지 때는 제5대 7대 세조대왕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제1황후, 제2황후, 제3황후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조 이후에 바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데,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드디어 서자라는 그런 명칭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같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고려조 때 바로 방원, 이방원, 즉 태종인 이방원과 같이 외구도 정벌하고 저하게 여진족도 정벌하고 또 저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원나라와 같이 전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방원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소위 정몽주 선생도 선주교에서 작사를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직접 이방원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밑에 있는 그 장수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 이방원이는 제1차의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그 왕자의 난이는 원래 이성계의 바로 밑에는 첫째 장남은 죽었고, 왕이 되기 전에 죽었고, 차남이 정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돼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몸이 약해가지고 정종도 겨우 2년뿐이 못했습니다. 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방원이가 왕을 인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가장 조선을 개국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정도전이 쏘삭거려가지고 바로 제2황후였던 신도왕 밑에 방번과 방석 대군이 두 대군을 그 안에서 방석이를 그 왕으로 추대를 했었습니다. 왜? 성격이 너무 이방원은 너무 성격이 거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방원이가 태종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조선이 500년 역사가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1차의 왕자의 난을 해서 그때 바로 정도정이도 죽이고 이성계도 거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성계는 1392년도에 왕이 되고 1400년도 즉 8년 후에 왕위를 정종한테 넘겨주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제2차의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2차의 왕자는 1400년도 이성계가 그 고만을 두기 전에 태종 방언이 2차의 왕자의 난을 또 다시 일으켰습니다. 누가 일으켰냐면 원래는 태종이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태종의 같은 어머니 한뱃속인 바로 자기 우익형 태종 방언의 형인 휴양대군 방관이 박포 장군에 의해서 그 꼬임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난을 일으켰는데 미리 한에 의해서 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가 드디어 박포도 죽여버렸고 자기 형은 친형제간이기 때문에 같은 피부치이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세종대왕을 시키기 전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왕세자를 누구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해서 쭉 되고 있었는데 있으면서 자기가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그 계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뿐이 못했었습니다. 태종이. 그때는 이제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15년 동안 하면서 하다 못해서 자기의 친처남인 민무구하고 무질하고 잡아서 사형도 시키고 왜? 외척이 와가지고 왕권을 휘둘 것 같아서 바로 자기의 마누라 즉 신이 왕후의 그 오빠인 민무구고 무질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돈 장인어른도 죽여버리고 해서 다 죽여버렸고 또한 거기에도 더 나아가가지고 세종을 1408년도에 세종을 결혼시켰는데 바로 세종대왕의 그 장인어른 시원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써 완전히 계획된 왕권을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태종은 미리미리 다 기초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언제 태어났냐면은 원래 세종대왕은 1년이 즉위가 1418년도에 바로 양녕대군에 의해서 왕세자가 되면서 한 달 만에 왕으로 습격을 시켰습니다. 태종이 자기 물러나고 자기가 있으면서 양녕대군도 다 쫓아내고 이게 큰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인데 양녕대군을 쫓아내버리고 이 세종대왕을 세 번째인데 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부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 제2기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1397년에 즉 조선을 열은 다음에 바로 왕세자가 되기 전에부터 태어나가지고 1450년도에 생애를 53세로서 세종대왕께서는 끝났던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방은 책임을
세종대왕이 지지 않고 태종이 국방을 가지고 이 좌우로 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휘기관 시적 중에서 나라를 확립하는 그런 땅을 확립을 시키는데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방 치적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로 세종 1년 때 제1년입니다. 1419년도에 6월달에 이종우 장군을 도원수로 해서 왜냐하면은 고려 말부터 대마도에 있는 왜군들이 왜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전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말 때 바로 이성계 장군이 장군시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방원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징옥이 여진 쪽입니다. 이징옥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을 데리고 어디냐면 전라북도 남원군의 남원군 운봉면에서 거기에서 외구의 아기바투라는 큰 아주 젊은 장수하고 쌍이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기바투를 바로 죽이고 거기에서 왜구를 작살을 냈습니다. 무찔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왜구가 전차적으로 적게 침투했는데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기에 해남도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이난섬 해남도를 위시해가지고 해안 쪽에 엄청난 왜구의 침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본토에서는 우리한테 오질 않고 거의 중국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일본이 본토에서는 막부 장군가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왕이 실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로밖에 많이 해놨었는데 그때 이제 이종우 장군을 보내서 했는데 배가 227척에 수군 약 17,000여 명을 보내가지고 대마도를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겨우 50km입니다. 근데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까지는 150km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국시대에는 대마도가 우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그 이후에 외구의 직결지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땅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자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행패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50km고 150km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마도주는 바로 막부 장군가의 밑에 있는 집사였는데 소시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사를 보내가지고 대마도주가 소시입니다. 그래서 소시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사군계청은 세종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세종 15년에 1433년에 최은국 장군과 이천에게 군사 15,000명으로 서북면에 출몰하는 여진족을 정벌을 시키는데 특히 여연군 여기가 제일 우리 한국 땅에서 제일 춥다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오늘날 중강진 이게 여연군, 우해군, 자성군, 무창군 해가지고 여기에 원래 우리의 땅은 우리의 조선족의 한민족은 여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 의주 있잖아요. 신의중이 여기까지만 우리가 있고 여기는 전부가 어디가 있었냐면 여진족들 조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지도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한 이후에 그래서 여기가 서북면에서 여진족을 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육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김종서 장군과 윤관 장군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온성, 경원, 경흥, 회령, 부령, 종성 해서 6개 군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완전히 여진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는 전부 고지입니다. 해발 거기는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마공을 유치해가지고 이 산수갑산이라고 했는데 그 갑산도 해발 어디야 2500m입니다. 해서 여기는 전부가 산이 있고 그래 짐승만 있고 그런 데를 전부 다 쫓아가지고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 지방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점령을 해서 나라를 형성을 시키고 이걸로써 우리 지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현 지도와 똑같이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역사적인 그런 치적이라고 이 얘기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